안녕하세요. 어, 지금부터 JC 계량 2팀 R 기초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말로는 이제 기초 강의라고 했는데 사실 뭐 정말 뭐 R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런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초적인 이제 R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뭔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리고 뭐 이번에 계량 팀을 하면서 이제 뭐 참고할 수 있는 이제 뭐 사항들이나 이제 그리고 뭐 연구를 할 때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연구를 하실 때 좀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코딩에 대한 기초적인 건 아마 이제 굳이 뭐 제가 안 알려드려도 알고 있거나 아니 뭐 구글링을 하면 금방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보다는 좀 이제 연구 스페시픽하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해요.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RStudi오를 깔았다고 가정할 거고요.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 있는 요게 이제 RStudi오인데 이제 여러분이 R을 연구할 때 있어서는 아마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될 이제 앱일 겁니다. 제가 그 물을 마시고 있어서 여튼 근데 이 앱을 깔으셨으면 이제 이걸 토대로 할 거예요. 혹시나 안 까셨으면 어서 그 R을 다운받고 이제 RStudi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R을 처음에 키면은 이렇게 이제 뭐 이런 건 뜨는데 이건 뭐 지금은 나중에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참고로 그리고 저는 컴퓨터가 맥이라서 일단은 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뭐 윈도우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거의 비슷하고 그냥 약간씩 다른 느낌? 가끔 뭐 키보드 숏컷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그런 게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맥에는 이제 맥북에는 이제 그 컨트롤 키 외에도 이제 옵션 키랑 이제 커맨드 키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커맨드 키가 보통 이제 제 경험상 이제 맥북에서 이제 커맨드를 쓰는 키는 보통 윈도우에서는 거의 컨트롤을 쓰시면 되고 비슷하게 이제 만약에 이제 옵션 키를 쓰게 되면은 옵션 키는 알트 키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여러분이 이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냥 참고하셔서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거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일단 저는 이제 그 맥북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RStudi오를 키면 이런 식으로 이제 RStudi오가 나오게 되는데 어, 처음에 세팅을 하면 좋은 점은 일단은 아마 제가 저번에 드렸던 PDF에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environment 패널이 왼쪽에 뜨고 아마 이제 여러분이 처음 RStudi오를 깔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컨솔이 있는데 이 컨솔이 밑에 있을 거예요. 그 컨솔이 뭐냐면 아마 아실 텐데 그냥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여러분이 뭐가 명령어 치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치면은 바로 이제 답을 이렇게 주는 컨솔 창인데 여러분이 이제 하는 모든 이제 그 R로 하는 코딩은 결국 결과적으로 이제 코딩을 짜서 이제 그거를 실행하면 이제 여기 컨솔 창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일종의 이제 나중에 써보셨겠지만 이제 R 스크립트를 해가지고 R 스크립트 이제 코딩 내용을 쓰고 그걸 실행하면 이제 결과가 여기 콘솔 쪽에 뜨는 거죠. 근데 이제 뭐랄까요?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처음에는 이제 콘솔 창이 디폴트는 이제 왼쪽 밑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 추천드리는 게 이제 시작할 때 RStudi오를 그냥 그 콘솔 창을 오른쪽으로 가도록 이제 세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하는 법은 간단한데 그냥 그 아마 참고로 제가 또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만약에 한글판이시면 그냥 비슷하게 쓰시면 될 거예요. 아마 보기창, 그러니까 뷰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아마 한글로는 뭐 보기창 아닐까요? 그런 데로 들어가면 여기 페인트가 있어요. 페인트를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디폴트가 console on the left로 돼 있을 텐데 이걸 이제 console on right로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쪽에 콘솔이 뜨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취향의 문제기도 한데요. 근데 보통 콘솔 창을 이렇게 오른쪽에 뜨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사실 이제
이걸 오른쪽 안 하면은 이 오른쪽에 뭐가 뜨냐면 제 기억은 밑에 있는 이 파일 창이 거기 큼지막히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좋진 않은 게 사실 파일 창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큰 창을 이제 이런 파일 창으로 쓰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것보다 차라리 왼쪽에다 이제 그 아이스크립트를 띄워가지고 이제 왼쪽에서는 코드를 치고 오른쪽에는 이제 콘솔 창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확인하는 식으로 보면 가장 좋아요. 예를 들면 파일에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띄우고 뭐 예를 들면 내가 1 플러스 1을 하나 치면은 요거를 보통 이렇게 해서 결과를 이제 실행을 하겠죠. 보통 이거를 뭐 실행 코드 버튼이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 있는 run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 여러분이 코드 딱딱 짜서 결과를 이제 run을 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새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실행되도록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쪽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코딩을 짜고 그 결과 값이 바로 옆으로 확인될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여러분 디폴트 값으로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게 요 좁은 칸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더 좁잖아요. 더 작은 칸에다가 이제 결과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좀 결과 확인이 어렵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이런 파일이 아니라 environment네요. 이 environment 창을 쓰는 건 별로 비효율적이다. 그럴 바에는 그냥 이 넓은 공간을 이제 콘솔 창을 띄워서 결과를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 처음 가서 처음에 하면은 한번 바꾸면 계속 유지돼서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로 어렵진 않다는 점. 이렇게 한번 세팅해두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고 기본적 연구를 시작할 때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진행할 때 어떻게 이제 이 연구의 프로젝트라 그래야 될까요?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제 진행할지가 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 스탯은 사실 잘 모르고 제가 R로만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R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연구를 할 때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걸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 프로젝트가 뭐냐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연구를 할 때 그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어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할 건데 어, 어디다 시작해보죠? 지금 여러분이 이제 어떤 연구를 시작할 겁니다. 어딘가에 지금 이제 여러분이 연구를 위한 데이터를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연구를 바로 시작할 때 그냥 무작정 별 생각 없이 이제 RStudi오를 누르게 되면은 클릭하면 뭐 창이 뜨겠죠. 그리고 뭐 여러분이 뭐 계속 뜨네요. 여러분이 이제 뭐 RScript 해가지고 연구를 시작하려 그러면은 여러분이 처음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바로 이제 여러분이 연구를 하려는 데이터를 이제 read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읽어야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읽으려 한다 쳐봐요. 그러면 뭐 read R 쓰신 분들 알겠지만 뭐 예를 들어 read 뭐 CSV 그리고 CSV 파일이라고 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뭐 iris라 쳐요. CSV라는 데이터인데 얘를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져와야겠다 하고 이제 그 보통 이제 했는데 코드 실행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뭐가 에러가 뜨죠. 왜 에러가 뜨는 거예요? 보면 디렉터리가 있잖아요. no such file or directory.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지금 너가 있는 위치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뭔가 아무데나 이제 데이터들을 넣어두면은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할 때 그 working directory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아래 working directory 어디가 있냐면 users 형출 킴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R이
워킹 디렉토리가 형철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형철킴 파일 폴더에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 데이터를 바로 리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알고 공부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뭐가 좋을까요? 어떤 특정 폴더에 넣어놨으면은 이렇게 패스를 만들어야 돼요. 뭐 형철 김뭐가 있을까요? 뭐 데이터 뭐 아이리스. 예를 들면 내가 데이터를 형철킴 데이터 아이리스에 넣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패스를 맨날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귀찮은 게 뭐냐면은 패스가 맨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여러분들이 새로 이제 데이터를 연구할 때마다 계속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패스를 계속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를 잘 관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이 아래 어떤 working directory path를 이제 설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고정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할 때 우리가 프로젝트를 사용합니다. 프로젝트 뭐냐면은 이제 하나씩 스스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연구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선 연구를 하려면은 연구할 이제 내용들을 담아둘 폴더를 만들어야겠죠. 저는 이제 드롭박스를 쓸 건데 여러분은 꼭 여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드롭박스에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요. 뭐랄까요? 뭐 practice라는 이제 어떤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이 폴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 당연히 코드들, 우리가 사용할 코드들도 있을 거고, 소스 코드 파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저희가 연구에 사용할 데이터들이 있겠죠. 데이터를 모아둘 데이터 폴더를 만들어요. 그리고 뭐 또 뭐 별게 다 있겠죠. 뭐 참고할 뭐 리터러처 논문들이 있으면은 이 논문들 담아둘 뭐 리터처 폴더 이렇게 만들고, 뭐 이 데이터 폴더가 특히 여기서 중요한데, 이 데이터 폴더에 많은 이제 데이터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가 좀 편할까요? 그냥 제가 임의로 데이터 하나 넣어놓을게요. 뭐 이런 이제 이름을 그냥 좀 편하게 바꿀게요. 데이터 뭐 이런 뭐 데이터라는 파일을 넣어놨어요.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연구를 할 때 이제 연구를 시작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일단 우선 어떤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할 폴더를 세팅을 한 다음에 어떤 패스를 만들어서 무조건 여기서 패스가 시작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직접 해보면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 파일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new 파일이 있고 new project가 있죠. 이 new project를 눌러요. 이건 지금 그냥 이거 언타일 때문에 그러니까 무시할게요. don't save 하고 이 new project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new project 이제 뭐 new directory 할 거냐 existing directory 할 거냐 하는데, 저희는 그냥 existing 이미 있는 디렉토리에 이제 프로젝트를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ssociated project with existing working directory 돼 있죠. 눌러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만들 파일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드롭박스에 들어가서 아까 우리 만들었던 여기 practice 여기 있죠. 이 practice 폴더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R 프로젝트를 만들 거다 하고 이렇게 오픈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디렉토리가 나오죠. 그럼 앞으로는 이 디렉토리가 무조건 고정이 돼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이제 create 프로젝트를 해봐요. 딱 이렇게. 그러면은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 이거는 무시해요. 보시면 달라진 게 뭐냐면은 아까 못 보셨을 텐데 여기가 이제 저희가 있는 프로젝트 이름이 나왔어요. 이렇게. 아까 우리가 practice라는 그 연구를 할 폴더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 practice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 프로젝트에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뭔 차이냐 하실 수 있는데 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냥
바로 R로 들어가 R 스튜디오를 누르면은 여기서 만약에 working directory 확인해 보잖아요. 아까처럼 여기 나오죠. users 형틀 키무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무 프로젝트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면은 이제 드롭박스 파일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겨요. 그럼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이걸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이번에 이제 우리 RStu디오로 들어왔죠, 이번에도. 근데 이거를 바로 안 들어가고 여기는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이제 RStu디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점은 여기 이제 practice라는 이제 이름이 뜨죠. 그럼 뭐가 다른지 보세요. 자, 아까처럼 working directory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보이시나요? 다른 게? 아까는 형철킴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형철킴 library, cloud storage, dropbox, 그리고 practice로 돼 있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동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아래 패스가 딱 여기, 지금 여기로 잡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편하겠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 넣었잖아요. 옛날에 만약에 우리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이스크립트. 우리가 만약에 프로젝트를 안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연구 폴더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이제 리드를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팅을 할 때 리드 뭐 이거 사실 엑셀인데 사실 뭐 엑셀 이렇게 읽어야 되긴 하거든요. 그냥 엑셀 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밑에 있는 이거 보이시죠? 이걸 다 쳐야 돼요. 사실 맨날 복붙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프랙티스까지 들어왔으니까 데이터까지 가야 되죠. 데이터도 해주고 넣어주고 이거를 맨날 쳐야 돼요. 얼마나 귀찮아요. 훨씬 길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프로젝트를 들어가면은 애초 여기에 세팅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이제 프로젝트를 사용하면은 이 데이터 쓰고 싶잖아요. 그냥 여기부터 시작하면 돼요. 바로 데이터 엑셀. 왜냐면은 우리 이미 프로젝트를 세팅하면은 여기 프로젝트 안에 있는 여기 바로 이 폴더 위치로 이 아래 working directory가 세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데이터 하고 딱 이제 데이터 파일을 써놓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바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이제 데이터를 연구할 수가 있어요. R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사용하면. 그래서 대부분 이제 R로 연구를 할 때는 이렇게 RCDO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할 자료들을 다 모아둔 이 폴더 있잖아요. 이 폴더로 이렇게 R 프로젝트 세팅을 해서 이제 그 시작할 때 보통 이제 RCDO를 바로 누르질 않고 그냥 여기를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이번에도 보시면 워킹 디렉토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 세팅되어 있는 거. 훨씬 편하게 이제 워킹 패스를 안 만들어도 갈 수 있겠죠. 참고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많아지면은 굳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로 눌러서 들어갈 필요 없고 그냥 여기 보시면 아까 이거 있었잖아요. 이걸 누르면 여러 개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들이 있으면은 이 프로젝트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하다가 예를 들면은 뭐 있을까요? 뭐 차이나 스타 페이퍼와 관련된 어떤 연구가 있어서 다른 게 있어요. 여기로 그냥 옮기고 싶다. 다시 이쪽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나 사드라는 어떤 연구를 하는 워킹 디렉토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워킹 디렉토리 쓰면 이제 차이나 사드로 바뀌었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 유용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좋아요. 다시 프랙티스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 연구할 때 이제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단
사실 오늘 좀 메인으로 하고 싶었던 건 이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데이터를 할 때 기본적인 R을 쓰기보다는 이제 tidyverse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tidyverse라는 패키지를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그 R에서 패키지를 쓰게 되면 좋은 점이 뭔가 우리 하려는 어떤 거를 훨씬 편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약간 이제 뭐 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패키지를 사용하면 좋은데 일단 패키지를 사용하려면 먼저 패키지를 깔아야 돼요. 처음에 이제 깔려있지 않으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tidyverse라고 하는 패키지를 깔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걸 이제 엔터 치면은 이제 알아서 이제 아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깔아줍니다. 전 이미 깔려있으니까 이걸 클릭은 안 할게요. 이거 하시고 엔터 치면 돼요. 그리고 깐 다음에 이제 tidyverse 쓰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엔터 누르면 이런 식으로 뭐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건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tidyverse라는 패키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tidyverse 쓰게 되는데 이제 tidyverse 왜 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클렌징을 하게 되는데 클렌징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데이터들이 사실 엄청 더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raw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뭐 필요한 데이터가 없거나 어떤 데이터들이 뭐 그 우리가 NA라 부르는 결칙치가 되어 있거나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들을 잘 이제 깔끔하게 만들어줘야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이제 뭐 흔히 말해서 뭐 프리 프로세싱, 뭐 전처리 혹은 뭐 클렌징 한다 이러는데 그때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R을 이용하면은 상당히 그게 어려워요. 좀 귀찮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tidyverse로 하는 패키지를 이용하면은 훨씬 편하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을 이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건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그게 왜 유용한지 좀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많이 쓰는 그 iris 데이터라 써보죠. iris 데이터인데 iris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sample length, width, 뭐 species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게 된 데이터도 뭐 이런 식이겠죠. 근데 뭐 만약에 여러분이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일로 인해서 이 species라는 이 컬럼을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R을 쓰면은 사실 제가 기본적인 R을 거의 쓴 적이 없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R에서 그걸 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예요. 데이터를 해서 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게 문제인데 어떻게 하더라? 아마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럼을 아마 하나 둘셋 넷 아마 이런 거 아니었나요? 이거였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두 개를 없애버렸네요.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마 4까지 하면은 이렇게 되죠. 없어지죠. 보면 엄청 귀찮아요. 그 직관적이진 않고 보면은 데이터 1을 뭐 원래 데이터에서 이제 심표 전이 이제 행이니까 행은 그대로 놔두고 심표 D가 심표 D가 이제 열이니까 잘못 말했네요. 심표 D가 열이니까 이제 컬럼을 이제 4개만 남기고 이제 그 스피시스 없애줘라 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직관적이지 않고 복잡해지는데 갈수록 똑같은 거를 이제 타이디버스를 이용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아까 스피시스였나요? 컬럼 이름 못 봐서 스피시스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시면 똑같이 스피시스를 없애주는데
근데 편한 점이 뭐냐면 훨씬 직관적이에요. 훨씬 편하고. 보시면은 데이터 이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이게 코드만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사실 1부터 4를 했다는 게 대체 어떤 의도인지 잘 모르겠고,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열까지만 남긴다는 거긴 한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데이터를 없앤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데이터만 보면은. 그리고 이제 훨씬이 좀 더 복잡하죠. 뭔가 쉼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타이디버스는 좋은 점이 뭐냐면 훨씬 직관적이에요. 일단 보시면 딱 보는 느낌이 오죠.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데이터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데, 여기 있는 5개 컬럼 중에서 마이너스 스피시스잖아요. 마이너스가 뭐겠어요? 뺀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에서 스피시라는 어떤 컬럼을 없앨 거야. 마이너스 없앨 거야 하고 이거를 치니까 없애졌죠. 훨씬 데이터를 보면은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데이터를 봐도, 내 데이터가 아니라 내 코드를 봐도 뭔 소리를 하는지 훨씬 쉽게 알 수 있어요. 위에 걸 보면은 뭔지 모르잖아요. 어떤 열을 없앤 건지 몰라요, 사실. 예, 이렇게 하면 어떤 열이 없어지는지 모르는데, 밑에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스피시스라는 어떤 열을 없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코드를 통해서. 그리고 훨씬 편하고, 왜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는 지금 사실 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번에는 스피시스랑 뭐 세퍼 위스 이 두 개만, 그러니까 얘랑 얘 두 개를 빼고 싶어요. 그러면 애매해지는 게, 두 개 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뭐 세퍼 위스랑 세퍼 위스랑 스피시스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12개를 뽑아내고 싶어요. 근데 이거 어려운 게 사실, 글쎄 이거를 어떻게 일반적인 R 코드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흔히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던가요? 그 세퍼 위스랑 스피시스가 각각 이제 두 번째, 다섯 번째 행위 열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요? 저도 워낙 이제 기본적인 R은 쓴 지 거의 없어서 아마 이렇게 하면은 됐죠. 이렇게 나오긴 해요. 근데 훨씬 복잡하죠. 사실 아까보다도 이게 두 번째, 다섯 번째 열을 빼오라는 건데, 일단 이 두 번째, 다섯 번째 열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코드만 봐서는 실제 데이터를 봐야 알 수 있죠. 훨씬 어렵고. 근데 이거를 이제 R을 이제 그 뭐냐 타이디버스 이용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처럼 이제 데이터를 셀렉트를 해서 이제 아까 우리가 뭐가 필요했죠? 세포 위스랑 그리고 PC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잠시만요. 왜 안 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이름에 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그냥 이걸 해보죠. 왜 그러지? 어랍쇼? 제가 바보같이 여기를 이렇게 해버렸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대입을 해야죠. 아마 이렇게 하면, 네, 됐죠. 하면 이제 똑같은 게 나오는데 훨씬 직관적인 게, 보시면 바로 이제 코드를 보면 알 수 있죠.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열을 고를 건데, 세퍼 위스랑 스피시스라는 두 개의 이제 열을 고를 것이다 했더니 바로 이렇게 나오죠. 훨씬 더 아까 여기서 요거보다는 훨씬 간편하고 훨씬 직관적으로 코드들을 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이디버스를 이용해서 앞으로 이제 코드들을 이제 매니플레이트 하는 방식, 데이터를 매니플레이트 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마 제 생각에는 뭔가, 아마 제가 추천을 드릴 건데, 뭔가 인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단 배우고 하면서 이제 서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는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이제 언제나 구글링을 코딩을 하실 때는 생활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코딩하다 보면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모두
물어보기도 그렇고, 또 이제 사소한 것들은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러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나 뭐 아까 제가 tidyverse라고 했죠. 그 물어보는 게 좋아요. 뭔가 tidyverse 하고 뭐 error 한번 볼까요? 뭐 select unused argument 이런 에러가 떴다. 검색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뭐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거 하나를 이렇게 딱 들어가서 뭐 검색해 보면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뭐 에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때는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해서 하시면 좋아요. 뭐 참고 deploy R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tidyverse의 이제 패키지 중에 안에 있는 하나의 이제 어떤 툴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에러를 제가 검색했다 봐요. 예를 들면 뭐 제가 뭔가 duplicate name이 있는 데이터 프레임 트랜스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했다.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특히 이제 코딩 관련해서 많이 이제 도움을 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런 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는데 이런 거 들어가면 좋은 게 대부분 다 이제 해답을 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글링한 습관을 기르면 일단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이제 우리가 연구를 시작할 때 R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이 되고 프로젝트를 하면 좋은 점은 이제 프로젝트를 세팅을 해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디렉토리 패스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진다. 훨씬 더 쉽게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R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매니플레이트 할 때는 tidyverse라는 패키지를 쓴다. 요걸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